안녕하세요. 클라이맥스TV의 태양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김광현 선수의 호투 원인 분석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현 선수의 호투의 비결은 크게 세 가지 원인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먼저 초고속 투구 템포부터 다뤄보겠습니다. 메이저리그 무대 속 김광현 선수의 피칭을 지켜보며 가장 먼저 느꼈던 점은 김광현 선수가 무척 대비를 철저하게 했다는 점입니다. 빅리그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무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커브, 체인지업, 스플리터 등 최대한 많은 구종을 추가로 준비해 놓은 거죠. 물론 구종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추가되는 것이 아닌 만큼 해당 구종들은 보여주는 공에 가깝습니다. 여전히 결정구로 쓸 만큼 유의미한 구종은 패스트볼과 슬라이더 두 가지죠. 그렇지만 최대한 많은 구종을 구사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 자체가 김광현 선수가 메이저리그라는 무대를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광현 선수의 고심이 느껴지는 대목은 구종 추가뿐만이 아니죠. 메이저리그 진출 이후 김광현 선수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역시 투구 템포의 초가속화입니다. 현재 김광현 선수는 포수에게 공을 받자마자 던지는 방식으로 피칭을 이어가고 있죠. 이처럼 빠른 투구 템포는 타자들의 준비 시간을 줄여서 구종을 계산하거나 타격폼을 제대로 구현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타자들이 엉거주춤한 상태로 타격에 임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범타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투수의 부족한 구속과 무브먼트를 상쇄시킬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거죠. 실제로 한국 프로야구에서도 빠른 투구 템포로 평범한 구위와 제구를 극복하고 10승 선발 투수로 거듭났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화 이글스의 안영명 선수입니다. 2015 시즌 김성근 감독은 불펜에서 고전하던 안영명 선수를 불렀고 선발 전향을 지시하면서 비장의 무기로 초고속 투구 템포를 전수했습니다. 당시 빠른 투구 템포를 장착한 안영명 선수는 평균 140km도 되지 않는 느린 구속과 평범한 제구, 단조로운 구종을 극복하고 선발 4연승을 거뒀고 평균 자책점도 1.69까지 내리면서 난세의 영웅으로 떠올랐죠. 그러나 이는 잠시뿐이었습니다. 빠른 템포가 타자들의 눈에 익으면서 안영명 선수는 난타당하기 시작했고 평균 자책점도 금세 폭증해서 5점대로 시즌을 마쳐야 했죠. 결국 초고속 투구 템포는 타자들의 준비 시간을 빼앗는 일종의 눈속임입니다. 진정으로 구속이나 구위가 상승한 게 아니죠. 상대 타자들이 인지한 순간부터 효과가 급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초고속 투구 템포의 효과는 초반에만 가능하고 영구적인 요소는 될 수 없는 것이죠. 마치 안영명 선수가 초고속 투구 템포를 장착하면서 4번의 선발 경기에서 1.69로 방어율을 끌어내렸듯이 김광현 선수 역시 3번의 선발 등판에서 0.83까지 방어율을 끌어내렸습니다만 이 효과는 계속 지속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시즌이 거듭될수록 방어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죠. 다음은 포수 몰리나와 세인트루이스 수비진의 역할입니다. 세이버 매트리션들에게 포수 리드에 대해서 물으면 아직까지는 포수 리드를 숫자로 수치화시킬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답합니다. 그런데 또 포수 리드의 가치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너무나 명백한 증거가 있기 때문이죠. 그 자체만으로 포수 리드의 존재를 입증하는 인물, 그게 바로 세계 최고의 포수 몰리나입니다. 프레이밍이나 블로킹, 도루저지 등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하는 몰리나지만 몰리나의 가장 뛰어난 장점은 포수 리드입니다. 몰리나는 투수별 최고의 맞춤형 투구 방식을 모두 꿰고 있을 뿐만 아니라 투수의 제구가 흔들리는 타이밍까지 완벽하게 읽으면서 전적으로 투수를 배려하는 방식으로 리드를 진행합니다. 몰리나와 함께 호흡을 맞추는 투수는 생각을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몰리나가 리드하는 구종과 방향으로 던지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몰리나의 특성은 김광현 선수와는 거의 찰떡 수준의 궁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광현 선수 역시 포수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투수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김광현 선수의 커리어 초창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김광현 선수가 데뷔하던 2007 시즌의 SK를 살펴보면 당대 최고의 투수 전문가이자 피칭맵의 달인 김성근 감독이 있었고 한국 프로야구 역대 최고의 포수 박경환 선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김성근 감독은 경기별로 김광현 선수가 던져야 할 방식을 알려줬고 박경환 선수는 그라운드 내에서 이를 완벽하게 구현해냈습니다. 김광현 선수 본인은 생각할 필요가 별로 없었던 겁니다. 그저 지시하는 구종과 방향대로 전력투구만 하다 보면 알아서 승리투수 요건을 챙기곤 했으니까요. 너무나 촘촘하게 짜여진 SK 왕조였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김광현 선수는 스스로 리드하며 구종과 방향을 정하는 능력을 기를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류현진 선수는 정반대였습니다. 류현진 선수와 합을 맞춘 포수는 신경현 선수나 정범모 선수 등 평균이거나 평균 한참 이하에 해당하는 선수들이었습니다. 거기에 김인식 감독 또한 류현진 선수에게 마운드에서 스스로 생각하도록 최대한 많은 자유를 부여했죠. 그 결과 류현진 선수는
두뇌형 에이스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메이저리그에서도 류현진 선수는 던져야 할 구종과 방향을 포수에게 맡기지 않고 스스로 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김광현 선수는 너무나 체계적인 플랜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포수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변했고 실제로 김광현 선수의 커리어 역시 포수에 따라 급격히 요동쳤습니다. 커리어 초창기였던 2007에서 2010 시즌까지의 김광현 선수는 아직 제구가 완전하지 않은 와일드 파이어볼러 유형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피칭맨 마스터 김성훈 감독과 역대 최고의 포수 박경환 선수의 조합으로 김광현 선수의 꼭 맞는 투구 방식을 경기별로 만들어냈고 최대한 볼넷을 줄이면서 김광현 선수의 구위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정면 돌파해내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1 시즌에 김성훈 감독이 경질되고 이만수 감독이 부임합니다. 이만수 감독은 박경환 선수 대신 조인성 선수를 주전 포수로 기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인성 선수에게는 결정적인 결점이 있었죠. 박찬호 선수와 로저스 등 이미 완성된 투수와 호흡을 맞추면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만 약점이 있는 투수와 함께할 경우 그 약점을 전혀 커버해주지 못했던 거죠. 그 결과 2013 시즌까지 김광현 선수의 제구 문제는 매우 극심하게 드러나게 되고 결국 큰 부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2014 시즌부터 부활에 성공하는데 2014 시즌은 조인성 선수를 트레이드로 떠나보내고 이재원 선수가 주전 포수로 자리매김했던 해입니다. 투수 리드면에서 조인성 선수가 비약점 이하라면 이재원 선수는 예약점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준수한 포수입니다. 김광현 선수의 전성시대는 이재원 선수의 대두와 함께 다시 시작되었고 2019 시즌 커리어 하이를 기록한 후 메이저리그 진출까지 성공합니다. 한눈에 봐도 김광현 선수가 얼마나 포수에 큰 영향을 받는 투수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몰리나를 만난 겁니다. 몰리나는 SK 시절의 박경환 선수보다도 뛰어난 투수 리드력을 지닌 세계 최고의 포수입니다. 김광현 선수가 편안함을 느끼면서 자신이 가졌던 것 이상의 기량을 내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올 시즌 세인트루이스의 수비 효율은 메이저리그의 30개 구단 중 압도적으로 전체 1위에 해당합니다. 다저스, 양키스 등 전통의 강호보다 상위에 있습니다. 실제로 스태캐스트를 통해 분석한 김광현 선수의 xERA는 3.86이었습니다. 본래 3점대 후반이었어야 할 방어율이 수비 시즌의 효율성 높은 수비로 인해 0.83까지 낮아졌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계 최고의 포수 몰리나와 세계 최고의 수비진이 김광현 선수에게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김광현 선수의 퍼포먼스 자체는 3점대 후반에 가깝기 때문에 시즌이 거듭될수록 자기 자리를 찾아갈 확률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현재 같은 퍼펙트한 수비가 지속된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기에 김광현 선수의 기록이 저하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죠. 사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요소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결정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왜 김광현 선수의 전망의 흐름일 수밖에 없는지 가장 직관적으로 설명해주는 지표들이기도 하죠. 다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고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예고 겸 힌트를 드리자면 2부의 썸네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기만 해도 흥미롭죠? 2부가 가장 재미있는 부분이니 잊지 말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클라이맥스TV의 태양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